예,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감정과 광고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감정의 특징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봤었죠. 감정이, 인간이 기본적으로 기본 감정을 가지고 태어나고 인종이나 지역, 문화,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다.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선천적으로 기본 감정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리고 주관적인 경험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동 경향성을 수반한다. 즉, 경험은 주관적인 감정 경험을 하고 나면 그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라는 그 행동 경향성까지도 따르게 된다라는 거죠. 의도적인 계획이나 의식적인 통제가 어렵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속성이 약하고 쉽게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우울했다가도 또 그 우울한 부분이 또 쉽게 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대상에 대한 감정 반응은 또 대부분 학습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성질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감정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감정의 영향에서 인지 과정에 대한 그 감정의 영향을 살펴봅시다. 그 감정과 인지는 뭐 각기 그 감정 체계와 인지 체계의 어떤 활동에 의해서 생성되는 반응인데 이 두 체계가 사실은 상호 관련성이 높아요. 그래서 서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과 인지가 전혀 상관없는 양극단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고 관련성이 꽤 많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 뭐 우리 여기 교과서에도 예를 들어 놨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넘어져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피가 날 정도로 상처가 심해도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다가 상처 부위에서 피가 흐른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거를 내가 인지하는 순간에 아주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인지와 감정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대상에 대한 느낌이지만 분위기처럼 자극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체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상태다. 그리고 생리적인 반응을, 신체 반응을 수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흥분을 하면 막 땀을 흘리거나 또 뭐 그죠? 여러분들이 뭐 분노를 하게 돼도 역시 또 마찬가지로 혈압이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어떤 감정에 의해서 내 몸 상태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다 경험을 해 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인지 과정에 대한 감정의 영향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대상에 대한 정신적인 반응이 바로 인지라고 하는 거죠. 뭐 정보 처리 과정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식의 습득과 저장과 관련된 정신 과정이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내가 습득하고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저장을 하는 그런 것이 인지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인지 과정 상에서 신체적 심리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 과정에 대한 그 감정의 영향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우선 감정일치 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일치 가설. mood congruency hypothesis라고 해서 감정일치 가설이다. 즉 입력 정보의 처리, 부호화나 저장된 정보의 인출, 대상에 대한 호흡 판단,
좋고 싫은 거에 대한 판단, 대상을 향한 접근 회피적 행동 모두가 사실은 유기체의 감정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런 정보 처리, 부호할 때나 아니면 저장된 정보를 끄집어낼 때나 아니면 어떤 대상에 대한 호불호, 또 대상을 향한 접근 회피적 행동,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감정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뭐 일상적으로 항상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정 광고에 노출하기 이전에 소비자가 광고를 보기 전에 어떤 감정 상태인가는 해당 광고의 정보 처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주로 어떤 드라마가 뭐 유머스러운 드라마냐, 아니면 굉장히 슬픈 그런 멜로물이냐, 아니면 액션물이냐, 아무튼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 드라마를 막 볼 때 감정이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그리고 그 드라마가 끝나면 광고가 나오겠죠. 어떤 광고가 나오는데 그 광고를 처리하는데 사실은 그런 감정 상태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배우나 뭐 거기에 이제 연예인들이 그 프로그램 속에서 등장하는데 마침 또 광고에 그 모델이 또 등장하고 그 드라마의 맥락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감정 상태가 어떤 감정 상태로 유발되느냐가 그 따라 나오는 광고에 정보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감정 일치 가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프라이밍은 앞에서 언급한 적이 있죠. 이 프라이밍 효과라는 것도 감정적 점화라는 것도 역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사전에 형성된 감정이 그 대상에 대한 후속 평가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감정적 점화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적 점화에 따르면 어떤 사전에 유발된 그런 긍정적인 감정은 후속 광고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유발하게 되고, 부정적인 감정이 유발되어 있을 때 광고를 접하게 되면 그 해당 광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감정적 점화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 감정 일치 가설이나 다 비슷한 부분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광고가 어떤 감정을 유발하는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소비자에게 노출되는가, 혹은 광고 내용이 소비자에게 어떤 감정을 유발하는지가 중요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떤 감정을 유발하게 되면 그리고 광고가 그 뒤에 나오게 되면 소비자는 그 감정에 영향을 받게 돼서 광고를 처리하게 되고, 또 광고 그 자체에서도 소비자에게 어떤 감정을 또 불러일으킬 수가 있죠. 그랬을 때 그 감정과 브랜드가 또 연결되어지니까 우리가 학습에서 봤듯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행동에 대한 감정의 영향이에요. 또 이 행동이라는 것과
감정은 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왜? 행동을 수반한다 그랬잖아요. 앞에서. 감정의 특징이. 그래서 자극 상황에 대해서 쾌, 불쾌. 쾌는 유쾌를 얘기하겠죠. 차원의 평가를 전제로 해서 접근 회피 경향성. 그죠? 그런 유쾌하냐 불쾌하냐 차원의 평가를 전제로 해서 접근 회피 경향성. 접근 회피 경향성을 일으키는 행동 유발에 단서로서 작용을 한다. 즉, 좋은 감정이면 아무래도 접근, 그죠? 유쾌한 감정이면 접근하는 쪽으로, 불쾌한 감정이면 회피하는 쪽으로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유쾌한 감정을 일으키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접근하려고 하고 가까이 가고 싶은 거고, 불쾌한 감정을 유발시키는 대상에 대해서는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긍정적 감정이라는 것은 동기화된 행동에 대해 유인가로 작용해서 구매 행동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니까 광고를 통해서 만약에 긍정적인 감정이 유발됐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어떤 구매 행동 자체가 연결되어져서 동기화된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게 유인가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 밀리만이라는 학자가 1986년도에 음악 템포에 따라서 소비자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연구했다는 사례가 있어요. 이건 뭐 제가 앞에서도 몇 번 언급했던 적이 있죠. 빠른 음악이 흐르는 매장에서는 소비자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마트나 이런 곳에서는 사실은 빠른 음악, 경쾌한 음악을 틀어갖고 그 마트에 있는 소비자들이 빨리 살 거 사고 빨리 나가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지만 백화점은, 그죠? 느린 음악, 천천히 느리고 좀 우아한 음악 같은 걸 틀으면 굉장히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시간도 거기서 많이 보내게끔 하는 거예요. 그 백화점에서는 그래서 느린 음악이나 그런 음악을 트는 거죠. 의사결정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빠른 음악을 듣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느린 음악을 듣게 되면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물건을 천천히 보게 되고, 또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그런 어떤 의사결정도 빠르게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게 또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런 부분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의 영향력이 바로 행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교과 교재에도 보면 행동 유형, 느린 템포, 빠른 템포, 유의도의 관계를 쭉 보여주고 있잖아요. 음악 종류에 따른 소비자 행동의 차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 글자가 작아갖고 제가 좀 잘 안 보이는데, 표 1- 뭐의 그런 행동 유형, 뭐 종업원의 서비스 시간, 손님의 테이블 시간, 그냥 나간 비율, 식사비, 술값, 뭐 순이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매장에서 이제 실제 그런 것들을 계산해 본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의도가 꽤 높게 나오는 걸 보면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비자 감정 반응과
광고 효과 측면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감정 반응과 이제 광고 효과에서 광고 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감정의 역할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감정 반응과 광고 효과라는 것은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 또는 브랜드에 대한 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인지와 감정 모두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소비자는 같은 기능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브랜드 이미지가 좋은 그런 제품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 또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그 자기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죠. 그죠? 그리고 특히 이제 광고의 역할이 거기서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광고 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감정의 역할이라는 부분인데요. 특히 우리가 제이온스라는 학자가 단순 노출 효과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죠. 이거는 아주 많이 알려진 연구예요. 단순 노출 효과, Mere Exposure Effect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광고만 접촉을 해도, 그죠? 호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감정과 인지의 관계를 관심 갖게 만드는 그런 연구 결과에 의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광고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감정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커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감정이 광고물의 효과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측면을 인식하게 되면서 광고에 대한 태도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는 그런 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광고 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감정의 역할의 첫 번째가 감정적 정보 처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라는 것은 인지체계와 감정체계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다 작용하는 거죠. 어느 하나만에 의해서 정보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인지체계와 감정체계가 다 작동을 해서 소비자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지체계와 감정체계는 어떻게 보면은 서로 독립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자극을 우리가 접했을 때 우리의 인지체계라는 게 작동하겠죠. 저게 뭐지? 내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 건가? 그죠? 그리고 그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지식과 의미와 신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서 나타나겠죠. 그게 바로 인지 반응이라고 하는 이게 뭐다? 지식과 의미와 신념 이런 것들을 이제 형성시켜 주는 거죠. 감정 체계는 뭡니까? 그 환경 자극으로부터 내가 어떤 감정을 유발하게 되느냐. 그래서 감정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죠. 정서가 있을 수 있고 느낌, 그죠? 그게 바로 이제 emotion, feeling, mood, evaluation
다양한 감정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인지체계가 감정 반응에, 또 인지 반응이 감정 체계에 영향을 서로 다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광고가 유발하는 감정 반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학자들 사이에서의 연구 관심도 많이 증가했고, 실제로 현업에서 광고를 제작하는 현업에서도 광고 전략에서 이번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소비자들에게 유발시키는가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광고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소비자가 이 광고를 보면 기분이 좋아지겠다. 아니면 뭐 공포심을 좀 유발시켜야겠다. 불안감을 좀 유발시켜야겠다. 그게 어떤 제품이냐? 그리고 그 광고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소비자가 광고를 보는 동안에 그 광고를 보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느낌과 정서라는 것이 있겠죠, 당연히. 그죠? 어떤 광고를 보면서 저 광고 재밌네. 그죠? 유머 광고의 경우죠. 그리고 어떤 광고를 보면서는 따뜻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뭐 대표적인 고향의 맛 다시다 하면서 김혜자 씨가 예전에 모델로 등장했던 적이 있죠. 그죠? 고향의 맛 다시다. 온정성이라는 그런 감정을 유발시키는 그런 대표적인 광고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광고는 소비자에게 기대감이나 흥분, 즐거움 등의 뚜렷한 감정 반응을 유발해내고 브랜드와 그 감정을 연합시키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광고에서 유발된 감정이 브랜드와 지금은 CJ지만 제1야당의 다시다라는 그 브랜드가 따뜻함, 온정성 이런 것들과 연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다 그러면 따뜻한 온정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브랜드 이미지가 그렇게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성영신 교수와 박은하 교수가 95년도에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소비자가 TV 광고를 보면서 경험하는 감정 반응을 측정해 봤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마음에 드는 광고일수록 감정 반응이 많고 다양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광고일수록 그 광고가 마음에 들고 호감을 유발하는 광고일수록 거기서 그 광고를 통해서 감정 반응을 다양하게 유발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광고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유발시킨 그런 부분이 바로 유머 광고들이에요. 유머 광고는 일단 재밌잖아요. 그죠? 재밌어요. 재밌다라는 것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 즐거움, 뭐 기쁨 이런 것들을 유발시키게 되겠죠. 그죠? 아무튼 이런 그 유머 광고는 뭐 예로부터 지금까지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또 따뜻함이라고 하는 온정성 광고예요. 이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는 광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이런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그죠? 아동이 나오는 그런 광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걸 내세워서 굉장히 따뜻한 광고를 감정을 유발시키는 광고들이 꽤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고가 유발하는 감정 반응에 관련된 또 다른 연구를 보면 에델과 버키라는 학자가 따뜻함이라는 감정은 상표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에
간접 영향을 미치더라. 그리고 경쾌함, 부정적인 감정은 상표 태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의 효과가 대칭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함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우리가 많이 유발시키기도 해요. 그 따뜻함이라는 광고가 상표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분명히 형성시키는데 영향은 미치지만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간접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경쾌함 또는 부정적인 감정은 그 상표 태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리고 무어와 허치슨 이라는 학자는 1985년도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처음에는 부정적 효과를 불러일으켜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회복되어서 긍정적인 감정과 비슷한 정도의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시키는 광고가 무조건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더라도 광고를 보면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는 것보다는 효과적임을 시사하는 그런 연구 결과예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부정적인 감정이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를 일으켜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긍정적 감정과 비슷한 정도의 효과를 발휘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실제로 광고대 행사에 90년대 초반에 있을 때 그런 어떤 처음에는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시키는 별로 그렇게 이미지가 좋아 보이지 않는 광고를 화장품 광고에서 한번 함부로 화장품 광고인데 만들어서 내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다 부정적이라고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시키고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면서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잘 기억하고 나중에는 그 기억뿐만이 아니라 그 브랜드가 오히려 굉장히 고급스럽다라는 그런 것도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 광고를 통해서 보면. 그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보면 긍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광고, 앞에 나왔던 건 이제 그 유머 광고였고요. 따뜻함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성취감 광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오는 그 천만인의 카드라고 해서 이게 전부 유명, 조인성, 뭐 이것도 누군가, 그 다음에 차태현, 이것도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제가. 아무튼, 그 빅 모델들을 사용해서 이 광고를 보여주면서, 이 빅 모델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시키고 그것이 바로 LG카드라는 거에 연결되어지도록 만든 광고예요. 반면에 기형적인 그런 팔의 모습을 통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광고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먼지털이 그런 광고인데 이건 국내 광고가 아니라 해외 광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것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섬찟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팔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죠? 기형적인 팔의 모습으로. 처음엔 분명히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시키는 광고로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나중에는 또 이 광고를 통해서 이것이 뭘 얘기하는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형성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감정과 광고에 대한 그 감정을 유발하는 그 광고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광고 태도와 브랜드 태도, 광고 태도와 브랜드 태도, 그리고 광고 효과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선 이제 광고 태도의 개념이에요. 광고 태도의 개념. 광고 태도라는 건 뭐냐? 광고 브랜드가 아닌 광고물 그 자체에 대하여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을 갖는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인 평가입니다. 브랜드가 아니고 그 광고물 그 자체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평가예요. 그냥 딴 거, 그 브랜드에 대한 건 제외하고 광고 자체만 보고 저 광고 좋아 또는 싫어, 호의적이야, 비호의적이야 분명히 평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광고 태도라는 겁니다. 그죠? 광고 태도는 분명히 광고 그 자체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브랜드 태도는 특정 브랜드에 대해서 좋고 나쁜 느낌 혹은 상표에 대해 형성하는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사실 브랜드 태도라는 건 광고 태도가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그래서 광고 효과의 중요한 지표로 광고 태도가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고 그런 증거들도 꽤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브랜드에 대한 태도는 광고만 가지고 그 브랜드 태도가 형성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요. 그죠? 그래서 물론 광고에 대한 태도가 브랜드 태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그 제품을 사용해 보거나 뭐 어떤 과거의 뭐 다른 경험 아니면 다른 타인들의 경험에 의해서 구전으로 듣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브랜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광고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김연아라는 모델이 지금도 광고에 꽤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 김연아는 꾸준히 벌써 그 피겨스케이팅 그 빙상장에서는 이미 떠난 사람인데도 지금도 굉장히 많은 광고에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게 김연아라는 모델이 호감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광고에 많이 등장한다라고 보면 돼요. 김연아가 모델인 광고, 그죠? 호감을 갖고 있으니까 김연아가 등장하는 광고에 대해서도 당연히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광고에 등장한 김연아를 보고 호감을 갖게 되면 광고에도 호감을 갖게 되고 역시 그 광고가 어떤 브랜드냐에 따라서 그 브랜드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가 형성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아주 빅 모델들을 많은 사람들에게서 호감도가 높은 모델을 사용해서 엄청난 그 물량의 광고들을 내보내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런 전략은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요즘 제가 또 TV를 보면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모델들을 보면 뭐 그죠? 가수 비도 꽤 많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남자 젊은 탤런트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요. 군대 간 친구. 그 친구도 꽤 많이 등장하고요. 그죠? 공유도 꾸준히 등장하죠. 맥주 광고에도 등장하고. 아무튼 뭐 그런 어떤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연예인들은 광고에 꾸준히 등장합니다. 이 광고 태도와 브랜드 태도와의 관계를 보면 광고 태도의 개념이 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서
인지적인 구성체로 개념화되고 감정 부분은 다뤄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80년대 초반에 제한된 광고 태도의 개념은 감정 부분은 거의 제외된 채로 인지적인 구성체로만 설명을 하고 개념화되어졌는데, 무어와 허치슨이라는 학자는 광고에 노출한 소비자가 광고 메시지에 대해서 생성하는 반응, 즉 인지적 반응이겠죠. 광고 메시지를 접했을 때 우리 소비자가 그 메시지를 듣고 거기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건 인지적인 반응인데, 그것과는 별도로 광고를 보면서 느끼는 즐거움이나 공포 같은 구체적인 정서를 감정 반응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광고 메시지에 대해서 생성하는 반응이 어떻게 보면 인지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과는 또 별개로 광고를 보면서 느끼는 어떤 즐거움, 공포,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인 그 정서를 유발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경우를 이제 감정 반응이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근데 그 감정 반응이라는 게 이런 인지적인 반응에도 분명히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고의 이제 광고물의 내용이라는 것 자체가 TV CF를 보면 이 시각적 요소와 언어적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비주얼 컨텍스트, 시각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눈으로 보는 모델도 보게 되고, 그 배경의 뭔가도 보게 되고, 제품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언어적인 요소는 카피, 브랜드, 이런 것들이 또 언어적인 요소로 또 관련된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시각적 요소는 광고의 상상 유발력, 언어적 요소는 브랜드에 대한 인지, 신념,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광고의 상상 유발력, 시각적 요소를 통해서 정서적 반응이 유발돼요. 그리고 광고 태도가 형성됩니다. 어떤 정서를 유발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태도로 형성되겠죠. 그 광고 태도가 이 브랜드에 대한 인지, 신념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또 동시에 브랜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광고에 대한 태도가 또 브랜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브랜드에 대한 인지 또는 신념, 이런 것들이 또 브랜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에서 우리가 유발되어지는 인지적 반응, 정서적 반응 모두가 사실은 다 광고 태도에, 그죠? 그리고 브랜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브랜드와 관련된 인지, 즉 신념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 신념이 곧 또 브랜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에 대한 호의적 태도는 긍정적인 브랜드 태도 형성 이외에도 광고를 보는데 소요된 시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광고를 보는데 별로 그렇게 재밌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그러면 빨리 채널을 돌리고 광고를 피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올리와 홀브룩과 바트라라는 학자들이 광고를 보면서 즐거움과 각성을 느낄수록 광고물의 지핑, 채널 변경이 지핑이에요. 지핑이라고 그러고, 재핑은 빨리 감기예요. 빨리 감기. 빨리 돌린다는 거죠, 재핑은. 근데 요즘은 TV 리모컨에 이제 채널 변경하는 거는 흔히 있는 일이지만, 빨리 감기는 잘 안 쓰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근데 그것도 그런 것들에 대한 행동 자체가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런 찌핑이나 재핑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성의 정도가 강할수록, 즉 느끼는 어떤 감정 유발의 강도가 클수록 광고물을 오랫동안 시청하더라는 겁니다. 이 광고 재밌네. 좀 공포스러운데 그래도 좀 호기심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시키면 더 오래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성의 정도가 강하면 오히려 더 오래 본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분명히 광고 태도와 브랜드 태도에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태도와 브랜드 태도와 광고 효과에 대한 부분이 이제 광고 태도의 전략적 활용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광고 태도의 전략적 활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쉼프라는 학자가 1980년도에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발표된 내용이다. 그래서 광고하고자 하는 상표가 경쟁 상표와 비슷할 때 긍정적인 광고 태도를 이용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광고하고자 하는 상표가 경쟁 상표하고 유사해요. 근데 긍정적인 광고 태도를 그럴 때 이용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브랜드 태도를 형성하는 전략으로 브랜드 속성에 대한 신념에 영향을 미쳐서 호의적인 브랜드 태도를 형성하는 전략과 광고 태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전략의 두 가지를 제안한 겁니다. 그 쉼프라는 학자가. 그래서 광고 기법 요소를 의식적으로 처리하는 것, 그리고 사랑, 기쁨, 향수, 슬픔과 같은 느낌 반응, 광고가 주장하는 메시지 이외의 감정 반응이라는 부분이 작용을 하겠죠. 사실은 그것들이 전부 다 브랜드 태도나 행동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광고 기법 요소를 의식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은 의도적으로, 그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처리시킨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다 광고가 주장하는 이외의 요소에 대한 감정 반응, 이 두 가지가 다 이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결국은 이것이 광고 태도와 연결되어서 브랜드 태도,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광고가 주장하는 이외의 감정 반응이라는 것도 같이 다 포함돼서 광고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게 되고, 그 광고에 대한 태도가 브랜드 태도나 행동으로도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전략적 활용의 첫 번째 같은 경우가 소비자를 긍정적인 분위기로 유도하는 광고. 긍정적인 분위기로 유도하는 광고. 여기 이제 전략적 활용에 몇 가지가 쭉 네 가지 정도가 제시되어 있어요. 소비자를 긍정적인 분위기로 유도하는 광고.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 횟수를 증가시켜요.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는 감소시키는 거죠. 그것이 곧 호의적인 광고 태도로 형성되어질수록 지게끔 한다는 거예요. 부정적 사고는 감소시키는 거죠. 긍정적 사고는 증가를 시키고요. 그 다음 전위 광고, 트랜스포메이셔널 애드버타이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전위 광고.
소비자의 과거 경험과 광고를 연관시킵니다. 소비자의 어떤 과거 경험을 광고를 통해서 그것이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는 거죠.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이고 진실감이 있어 소비자에게 개인적인 경험을 연상시킬 수 있어야 된다. 특히 내가 첫사랑의 어떤 광고 장면이 나오면 내 예전에 첫사랑의 그 경험이 떠오를 수 있으면 굉장히 그 추억이 즐거운 추억이 되잖아요. 그죠? 반복적 노출로 브랜드와 개인적 사용 경험 간의 연상이 창출되고 유지된다. 자꾸 보게 되면 그것이 완전히 내 개인 경험과 브랜드하고 연결이 되겠죠. 감성 소구 광고. 세 번째가 소비자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광고를 통해 형성된 소비자의 감정이 광고 태도를 매개로 결국은 브랜드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한다는 감성 소구 광고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고전적 조건화. 이거는 우리가 학습에서도 살펴본 내용이죠. 광고에 좋아하는 연예인이 등장하는 경우 소비자는 모델에 대한 긍정적 감정이 광고 제품으로 연합이 돼요. 그죠? 자꾸 반복 노출하면 학습이 이루어지겠죠. 조건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죠.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고 제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광고 태도에 대한 전략적 활용이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문제가 4가지 정도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책을 또 다시 읽어보시면서 쭉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코너에 질문 올려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